이게 대체 무슨 대우지? 한국 공항에서의 그날,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가족과 함께했던 그 굴욕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입국 심사대 앞에서 어머니와 동생의 불안한 표정을 바라보며 가슴속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공항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입국 심사관의 까다로운 시선과 질문들이 우리를 사정없이 몰아붙였죠. 나는 그저 태국에서 온 평범한 대학생일 뿐이었고,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해외여행으로 설레는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대에서 모든 기대와 설렘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서류 하나하나에 꼬치꼬치 캐묻고 아버지에게까지 긴장감을 심어준 심사관의 태도는 우리를 범죄자라도 된 듯한 기분을 들게 했죠. 끝내 아버지의 입국이 거부되고 그는 공항에서 그대로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비행기에서의 그 참담한 기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반감이 그때부터 내 안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왜 우리한테 이런 대우를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한국에 대해 그저 무관심했던 나였지만 그 사건 이후로 한국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리고 그곳의 문화를 좋아하고 싶지 않은 나라로 여기게 되었죠.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우리 가족의 경험담은 곧 SNS에 퍼졌고 내 글을 본 사람들은 같은 분노를 공유했습니다. 친구들이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공감하고 우리도 한국에 가지 말자고 말할 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걸 깨달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벤코리아 운동에 참여하게 됐어요. 한국이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를 이유로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을 향한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을 아래로 보고 있다고 느꼈고, 한국이 자국의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 과도하게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한국 문화에 대한 반감을 키워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 전역에 널리 퍼지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이 특히 못마땅했어요. 왜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야 하지?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주변 친구들이 K-팝을 들으며 흥얼거리고 한국 드라마 속 등장인물을 흉내낼 때면 속으로 참지 못하고 눈살을 찌푸리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혼자 불만을 품고만 있진 않았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벤코리아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죠. 우리는 모임을 만들어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것이 태국 문화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국이 얼마나 자국 문화를 아시아의 표준처럼 여기는지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가끔씩 강연에서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SNS에 나와 비슷한 경험담을 계속해서 공유하며 한국의 까다로운 입국 심사와 한국의 문화적 침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널리 알렸죠. 그런데 이 반감과 경계심을 품은 채 살던 내게 대학에서 유럽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영국의 킹스 칼리지 런던이었죠. 유럽에서 공부한다는 건 내게도 흥미로운 도전이었고, 아시아 외 지역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학문을 탐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유학을 결심했죠. 하지만 킹스 칼리지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또다시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유럽까지 와서도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건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주제였습니다. 킹스 칼리지 런던은 최근 한국학과를 신설해 학생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었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아시아학 수업에서도 한국 관련 토론이 끊이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한국에 집중하는 걸까?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태국에서도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어 어딜 가나 K-팝 음악이 들리고 드라마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유럽에서도 그 인기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당혹스럽기만 했습니다. 왜 유럽에서조차 한국이 주목받는 거지? 친구들과 저녁 모임에 나갔을 때도 같은 불만을 터뜨리게 되었어요. 사실 내 불편함을 이해하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국 친구들은 나에게 왜 그렇게 한국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태국 사람들이 겪는 까다로운 입국 심사와 한국이 아시아를 지배하려 한다는 내 견해를 설명했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었죠. 그들은 오히려 한국이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며 자국 문화를 지켜내려 애써왔고, 지금은 자부심을 갖고 전 세계에 알리려 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나는 그들의 반응에 의아했습니다. 왜 유럽인들이 한국을 이렇게 옹호할까? 그들도 이젠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는 것일까? 나와는 다른 관점과 평가를 가진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이 나에게만 부정적으로 비춰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고 나는 스스로의 관점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온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나는 누구보다도 확고하게 한국에 대한 반감을 지키는 학생으로 남아 있겠다고 다짐했어요. 왜 우리가 한국을 따라야 하지? 이 질문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나는 처음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학과가 신설된 만큼 한국 문화와 관련된 강의들이 상당히 많았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거나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를 즐기는 이들이 꽤 많았죠. 유럽까지 왔는데도 다시 마주한 한국 문화의 인기에 나는 내내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교양 과목에서 한국 역사와 문화를 다루는 수업을 듣게 되었을 때 나는 그 수업에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임할 생각이었어요. 교수님께서 한국의 근현대사, 특히 한국이 겪었던 외세의 침략과 한국 전쟁을 소개하며 그 속에서 발전해온 한국 문화의 고유성과 저항정신에 대해 강의할 때에도 나는 관심 없는 척했습니다. 한국을 굳이 이렇게까지 배워야 하나? 라는 생각에 마음을 닫고 있었죠. 그러던 중 수업 후반부에 교수님이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발표할 학생들을 모집하셨습니다. 나는 내 주장을 펼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자원했습니다. 한국이 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을 자신들의 문화권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는 주제를 다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발표에서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의 젊은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국 출신의 학생인 수연이 나를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연은 침착한 태도로 내 발표에서 내가 왜 한국 문화의 확산을 문제로만 보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왜 한국의 대중문화가 인기를 끌면 그게 아시아 국가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문화 교류를 통해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덧붙였죠. 그 순간 나는 그저 한국 문화가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내 관점이 오히려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수연은 이어서 한국이 오랫동안 외세에 시달리며 자국 문화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왔고 이제는 세계에 그 문화를 알릴 수 있게 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한국인들이 자국 문화를 다른 국가들과 나누며 상호작용을 원하고 있음을 설명했죠. 수연의 말에 나는 순간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관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이 너무 극단적이었던 건가? 하는 혼란스러움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동안 굳건히 지켜온 내 입장을 쉽사리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하지만 그게 단순히 자국 문화를 지키려는 의도였다면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상업화되고 있는 거죠? 케이팝이나 드라마가 지금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된 것 같아요 라고 반박했어요. 수연은 내 반박에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한국 문화가 확산되고 상업화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산업이라기보다는 젊은 세대가 전통과 현대를 잇는 매개체로 즐기는 문화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였죠. 그 대화를 통해 나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이후에도 여러 번 한국 문화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자연스럽게 허물어 주었죠. 그와의 대화 속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한국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고 내 생각이 얼마나 좁은 틀 안에 갇혀 있었는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수연이 제안한 한국 영화 상영회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마음 한켠이 불편했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 문화를 이해해 보려는 마음으로 상영회에 참석했어요. 영화는 한국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였는데 영화 속에서 묘사된 한국의 아픔과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습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가 끝난 후에도 마음에 남은 여운이 사라지지 않았고 한국이 왜 이렇게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세계로 뻗어나가고 싶어 하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상영회 후 우리는 영화에 대해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유럽 출신의 친구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 했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에게서 배우는 모습은 내게 신선한 충격이었죠. 독일에서 온 친구는 한국이 전쟁과 고난을 겪었으면서도 문화적 힘을 잃지 않고 세상에 알리는 모습이 존경스럽다고 말했고
스페인 출신의 친구는 한국 음식과 전통 예술의 매력을 언급하며 존중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접하며 나는 그동안 한국 문화를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았는지 스스로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품고 있던 반감이 다른 사람들에겐 이해할 수 없는 시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지막으로 나는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즐기는 걸까? 이제 나는 그 이유가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정으로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배울 가치가 있는 문화라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걸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결코 하지 않았을 법한 선택이지만 나는 이제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다른 강의들을 더 듣고 싶어졌어요. 수연과의 토론을 통해 내 안에 있던 한국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불신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유럽에서 만난 친구들이 한국 문화를 찬양하며 특별함을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한국의 상업적 측면만 보고 있다고 여겼죠. 그러나 점점 그 생각마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킹스칼리지 런던의 아시아 문화 교류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학생들이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음식과 전통 예술을 체험하는 자리였죠. 나는 태국 대표로 행사에 참여했고 당연히 한국도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한복을 입어보고 김치를 맛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는 한국 부스가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못마땅했습니다. 행사 후반부에 수연이 나에게 다가와 함께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는 한국 부스에서 도와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결국 마지못해 따라갔어요. 부스에서는 한국 전통 차와 다과를 체험하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곳에 앉아 다과를 준비하던 한 한국 교환학생이 내게 미소 지으며 다과를 권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들과 대화하면서 한국의 전통 예절과 미식을 배울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들 역시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타국에 소개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날의 경험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 나는 더 깊이 한국을 이해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길로 나는 킹스칼리지 런던 도서관에서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철학과 예절, 한국 고유의 전통 예술,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분단이라는 한국의 아픈 역사까지 그동안 나는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주제들이었습니다. 책을 통해 나는 한국이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성장해왔고 그들이 세계의 자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점차 이해하게 되었어요. 얼마 후 수연은 나를 한국 관련 학회에 초대했습니다.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학회 발표는 내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 한국인 교수가 전통 예술과 현대 미디어가 결합하는 과정에서의 도전과 갈등을 다루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자국 문화를 소중히 여기며 세계 속에서 발전시켜 온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나갔습니다. 특히 강의 중 한국의 전통 악기인 해금을 연주하며 현대 음악과 융합하는 시범이 펼쳐졌을 때 나는 내내 그 음악에 빠져들어 말없이 감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교수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고 나는 솔직히 나의 경험과 그로 인해 쌓아온 편견을 털어놓았습니다. 교수님은 나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습니다. 문화란 서로 공유하고 존중하며 성장할 때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한국도 처음에는 타국 문화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상처받지 않을까 경계했죠. 하지만 세계와 교류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대답에 나는 깊이 공감했고 내가 놓치고 있던 점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회에서의 경험을 통해 나의 편견은 더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자국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의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후로 나는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부정적인 시각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더욱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수연은 나를 포함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의 모임을 마련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역사, 그 속에서 겪은 오해와 편견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었어요. 일본에서 온 친구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국의 입장을 설명했고 중국 출신 친구는 한국과의 정치적 관계와 이에 얽힌 오해를 털어놓았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또한 과거 한국에서 입국 거부당한 경험과 그로 인해 생긴 감정들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그동안 스스로를 얼마나 폐쇄적으로 몰아넣었는지를 느꼈고
다들 각자의 문화와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한국뿐 아니라 모든 아시아 문화가 각자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오랜 생각 끝에 스스로와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 편견에 갇히지 않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바를 통해 한국과 다른 아시아 문화들을 이해해 보기로 말이죠.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의 학기가 끝나갈 무렵 나는 나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향한 반감보다는 그들이 자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려는 노력이 이해됐고 그 과정에서 겪는 고민과 갈등에 공감하게 되었죠. 하지만 완전히 마음이 풀어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한국 문화가 유럽과 아시아 곳곳에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약간은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중 수연이 저녁 모임에 나를 초대했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 방 안은 한국 음식 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친구들은 이미 삼겹살을 굽고 김치찌개를 끓이며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내가 한국 음식에 익숙지 않다 보니 어색했지만 그들 모두 내게 친절하게 음식의 의미를 설명해주며 분위기를 편하게 해주려 애썼습니다. 삼겹살이 한국인에게는 가족과 친구와 함께 즐기는 소중한 음식이라며 한국인들이 삼겹살 데이까지 만들어 친구들과 음식을 나누며 스트레스를 푸는 날을 즐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단순한 유행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연결을 의미하는 문화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화에 대해 질문을 나눴고 나는 태국 음식과 전통을 설명하며 처음으로 편안하게 그들과 문화적 차이와 유사점을 나눴습니다. 그 순간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던 내 고집이 점차 부질없게 느껴졌어요. 내 눈앞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은 한국, 일본, 프랑스, 중국 등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다름을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삼겹살을 한 입 가득 물었고 그날 이후로 내 마음속 한국 문화에 대한 마지막 벽도 허물어졌습니다. 모임 후 며칠 뒤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신곡이 발표되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한국의 케이팝이나 대중음악을 거부해왔기에 굳이 찾아보려 하지 않았지만 친구들은 이 노래가 너무나도 좋다며 꼭 한번 들어보라 했습니다. 호기심에 집에 돌아온 후 노래를 틀어보았고 나도 모르게 가사와 멜로디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노래 속에는 다양한 감정과 이야기가 녹아 있었고 한국 가수와 미국 가수가 함께 협업하며 만들어 낸 특별한 에너지가 전해졌어요.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곡은 단순한 팝 음악이 아니라 두 문화가 만나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스타일을 존중하며 자신들만의 매력을 담아냈고 그 결과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음악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왜 한국 문화를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왜 그런 고집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그동안 나는 한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지배하려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한국 문화를 내 기준으로만 해석하고 판단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대중문화를 통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신들만의 색깔을 지키면서도 타국과 협업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의 결과였다는 것을요.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함께 어우러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와 닿았어요. 이 경험을 통해 나는 한국 문화를 억지로 거부할 필요가 없음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그들과의 교류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나의 유럽 생활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자 나 자신이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성장하게 되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학기가 끝나고 나는 드디어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방문을 결심한 후 나는 곧바로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비록 과거의 불쾌한 기억 때문에 망설임도 있었지만 이제는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모습을 보겠다는 결심을 품고 한국 땅을 밟은 순간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나의 새로운 시각과 함께 한국을 마주하고자 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깔끔하고 효율적인 시설과 편리한 안내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입국 심사도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느껴졌고 공항에서부터 사람들이 웃으며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나는 곧장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국이 왜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 밤,
나는 숙소 근처 작은 식당에서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찬들이 테이블에 놓였지만 사장님은 다정하게 먹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고 내 국적을 묻기도 했어요. 그날 밤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다른 손님들과의 대화는 내게 따뜻함을 남겨주었고 한국의 소박하고 사람 냄새 나는 일면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곳에서 나를 맞이한 한국인들은 내가 과거에 갖고 있던 인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나의 두려움과 반감을 내려놓고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려 했을 때 그들은 흔쾌히 나를 받아주었죠. 며칠 후 나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명동거리와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나 역시 한복을 빌려 입고 궁을 돌아보았는데 신기하게도 한복이 주는 묘한 안정감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내게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들의 미소와 배려가 새삼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한국을 생각했을까? 라는 의문이 계속 떠올랐고 그들은 전혀 경계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란 걸 깨달았어요. 마지막 날 밤,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노래를 들으며 저녁을 즐겼습니다. 이제는 이 음악이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가 어떻게 전 세계와 소통하며 사랑받고 있는지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로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나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문화가 아닌 서로를 연결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언어처럼 다가왔습니다. 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나는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한국 문화와 그들의 노력이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가치 있는 배움이었음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한국을 직접 경험하며 나 자신이 변화했고 이 변화가 태국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안고 새로운 여정을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